하프로입니다. 오늘 2월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오전에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외국인이 매도도 조금 나왔고 하락을 하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춘절이 끝나고 뭐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중국 증시가 이제 내수주 또는 5G 또는 AI 인공지능 이런 관련 주식들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 장도 마감을 중국장 따라서 따라가는 흐름이었고, 오늘 수급의 답이다는 오늘도 일단 기관이 매수한 게 조금 더 특징인 게 많았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거의 중복되는 종목들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또 투자에 팁이 됐으면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뭐 연후부터 오이솔루션, 뭐 에스텍파마, 에이스테크, 뭐 웹캐시,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잡혔는데 제가 또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갔죠? 자,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연우는 어떤 회사냐 하면 이 화장품 용기 회사입니다. 화장품 용기 회사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좋을 게 없는데 화장품 용기 회사고, 오이솔루션은 제가 많이 좀 강조드렸던 2월달엔 5G가 움직일 것이다. 대표적인 5G 장통신주 관련주입니다. 로체 시스템은 이게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렇죠. 로체 시스템즈. 에스텍파마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이오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2월 11일인데 HLB,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글쎄 이렇게 작년에 상장한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계열이겠죠. 넷패스 정말 제가 1월달에 투자했다가 조금 먹고 나왔는데 정말 좀 조금 지겨운 회사입니다. IT 중에서. 이게 SOC 칩인가 이런 거 좀 만들죠. 에이스테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에이스테크는 아마 이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이에요. 수급이 잡혀가지고 오늘도 올랐는데 뭐 또 5G 관련주입니다. 펩트론도 펩트론은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다 좋았습니다. 방금 보면 5G, 바이오, IT, 5G, 바이오, 정다운은 이 자식 계속 갑니다. 오리도 만들고, 그거 아니죠. 또 헷갈리네. 다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오리 아닌가? 웹캐시 정말 자주 잡힙니다. 그렇죠? 크랜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잡혔던 종목입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뭐 그 의견과 거의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올릭스는 지난번에 한번 잡혀가지고 제가 바이오주 중에서 탑트론, 파미셀 또 하나 있었는데 파맵신 뭐 이런 종목 언급될 때 한번 관심 가는 바이오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T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이름이 로보틱스니까 뭐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눌렀나요?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컷 영상을 찍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간혹 있죠. 오늘 학교 다니다가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저장을 안 해가지고 날아가는 그 허무함, 그 있죠. 자, 연우란 회사는 화장품 용기 회사입니다. 코스닥 종목이죠.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크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연우가 15년도 상장을 하고, 이제 대부분 화장품들이 15년도가 피크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월봉입니다만은 여전히 화장품주가 사실 어느 정도 아직 반등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식이 4만원, 5만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중국이 딴 데 안 가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드가 완전 철폐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 보는데, 오늘 조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대략 같이 보시면 12만 주가 들어왔어요. 좀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잡혔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좀 많이 들어왔죠. 항상 좀 강조드리는 게, 들어올 때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이 순입니다.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순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만 보면 연기금은 좀 파는 것 같고 잘 안 잡히니까 늘 보는 것처럼 7216 화면에서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자식들이 그냥 툭 들어온 건지 쭉 살 건지 봐야죠. 그랬더니 보니까 역시나 밑에가 주가고 위에가 이제 핑크색이 외국인, 녹색이 기관인데 주가는 기관을 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외국인은 그냥 계속적으로 좀 담고 있었죠. 지분 13% 갖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는 오늘 보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확실히 기관이 팔다가 사니까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항상 볼 때 도대체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게 누군지를 차트를 봐가지고 품어야 되죠. 이거는 외국인 순매수로 보기보다는 왜 차트가 외국인 매수를 이빨 할 때 주가 안 움직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기관 때려버리니까 같이 빠졌죠. 그럼 이게 기관들이 매수를 해야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그리 보는데 오늘 이제 투신에서 뚝 들어왔으니까 내일 한번 지켜볼만 하죠. 오늘 사실 그 연우가 이런 주가가 잘 안 나오는데 장중 흐름을 놓고 보면 아침부터 작정하고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10시까지 땡겼다가 종가까지 땡겼으니까. 근데 오늘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화장품 용기 회사라 그렇게 좋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한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박살이 난 거죠. 60% 감소했어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62억 했는데 총 62억 총 했는데 여기서 근데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올라 버렸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전에도 아까 밑에 있습니다만은 저기 일시적일 가능성, 그럼 인건비를 틀었다 그런 걸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7년도 조금 이미 보면 보세요. 화장품주가 15년도가 피크입니다. 16년도에 250억 하다가 17년도에 거의 또 이것도 한 3분의 1 토막 납니다. 90억. 그리고 올해 60억이니까 당연히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주가는 계속 내려왔다는 겁니다. 연호라는 게 이제 화장품 펌핑, 우리가 펌핑 있죠? 샴푸 같은 거 뽕뽕 누를 때, 그걸 펌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선반영에 따른 반등이다 봅니다. 최근에 주가 그런 게 많아요. 한샘의 주가도 개박살 났습니다. 실적 거의 반토막 났죠. 근데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 받았다 거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우는 제가 볼 때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는데 이 기관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아직 오늘은 조금 이제 뭐 6월달 돌려놨으니까 월봉에서 여기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에서 여기 그렇죠. 한 23,000원 되겠네요. 23,000원을 지지하면은 상당히 좀 이 현재 힘을 가져갈 건데 만약에 다시 23,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염두하시면서 이거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오이솔루션이죠. 오이솔루션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5G 장비 회사입니다. 당연히 오이솔루션도 장을 마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겠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장비 회사 올해 3월부터 상용하니까 작년에 다 시설 투자 들어갔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역시나 매출은 한 6% 전환했고요. 보면 영업이익이 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 전에 뭐 한 거야? 어쨌든 흑자 전환이라는 주가 상당히 좋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거는 실적이란 게 장 마치고 낸다고 해도 이미 실적 발표하는 날 오후장에는 특히나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이솔루션이나 포함해서 5G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 종가에 땡긴 거 있죠. 종가에 보면 얘가 삐리삐리 하다가 확 땡겨버린 게 있죠. 요거는 실적 나올 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이솔루션은 다 좋은 건 압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 고점 라인이 지금 이 친구가 대략 지금 위치죠.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열리는 열어두는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을 조금 보면요. 사모펀드는 잡혔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급하게 살까봐 최근에 수급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속형입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형이란 말은 오늘 훅 들어왔는데 주가는 계속 월봉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기준으로는 실제적으로 오늘 슈팅 이후에 이런 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잡혀가지고 좀 봤습니다만 장중에 잡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27,800원에 붙었었는데 오늘 종가지 좀 틀었는데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은 이런 정도의 그림이죠. 주가 위치를 보지 말고 캔들을 보면
이런 정도의 위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5G 장비주들은 오이솔루션 포함해서 에스테크 대부분이 3월 상용화 예정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수준은 끝났다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올해 19년도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감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올해 상반기가 5G 장비주의 고점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왜냐하면 일찍 작년에 이미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하시면서 거의 제 생각으로는 저는 3월이 지나고 나면 5G 장비주들은 서서히 시장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신규 매수학계는 먹을 게 없지 않나 봅니다. 자, 그 다음 잡힌 게 로체 시스템이죠. 이 회사는 좀 재미난 회사입니다. 일반 이게 주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뭐 삼성전자 주가가 대략 한 70% 올랐는데 이거는 그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대주주가 누군지를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봤더니 대주주가 로체 인터내셔널입니다. 40% 갖고 있죠. 40% 로체 인터내셔널이 40%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이 총 1,500만 주니까 대략 뭐 여기서 0.6% 정도만 유통 물량이다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다 아니야. 왜? 그거 보니까 여기 또 뭐 박기한 대표 표현해가지고 대략 한 유통 56%입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서 뭐 한 800만 주 정도? 이 정도 풀려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이런 종목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지 봐야죠. 당연히 높습니다. 44.74%. 그러면 또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44.73%에 로체가 40% 갖고 있는 거죠. 에이 맞잖아. 44.73인데 로체가 당연히 외국 회사 아니에요. 인터내셔널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각 우리가 포인하는 뭐 외국인들이 산다 만다 할 때 그 포인은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로체 시스템들도 기관 순매수 수급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미 이제 최근에 이거 오늘 조금 늦게 잡혔네요. 저한테 중간중간에 아마 잡혔을 텐데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거의 뭐 연기금이 벌써 4,000원 미만에서 한 5,000원 미만 자금이 들어왔었고 투신들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어차피 또 쌍거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한테 좀 매매가 2013년도도 메모가 되어 있고 뭐 많이 한 거 보니까 역시나 상당히 좀 회사가 좋다는 겁니다. 어디 갔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DF 반도체 이송 장비, 레이저를 이용한 글라스 기판 절단 장비, GCM 장비, 글라스 커팅 머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주력 제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사군요. 로체 인터내셔널이 최대 주주다. 그럼 사실상 한국 기업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한국 기업이잖아요. 한국 기업인데 주인이 거기 있다. 왜냐면 이게 공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본사가 그죠? 여기 용인에 있으니까 팔렸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럼 올라가는 흐를 보면 다 적자 있어요. 46억에서 20억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 있습니다. 적자 있는데 올라간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하는 거는 여기 3분기에 13억을 흑자 전환하게 되죠.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든 말든 간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그림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무 생각 없이 사지는 않습니다. 하필이면 또 시가총액도 작아요.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800억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대 주가를 보고 회사 크다 작다를 생각하다는 큰 거 다칩니다. 항상 시가총액을 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1,000억 미만은 그냥 조만한 회사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회사 뭐 연간에 100억도 못 버는 회사들이 다 1,000억 미만입니다. 100억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100억 벌면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는 되게 좋은데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얼마까지 가겠냐? 일단 이 수급을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이는 차트보다 수급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물론 차트도 뭐 일본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5월선 이탈했는데 최근 시장 흐름과 똑같습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5월선 이탈했다고 무조건 매도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틀을 지켜봤는데 올려버리면 다시 이제 이 5일선을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 전 고점 5,880원을 돌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타기를 해줘야 되죠. 투자가 보면 불타기 잘 못하는데, 예,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롯데 시스템은 여전히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월봉은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죠? 이게 빨간 선이 20월선이 있으니까. 제 방송을 자꾸 듣다 보면 제가 20월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롯데 시스템즈는 일단은 수급을 보고 조금 더 갈 때까지는 가보자 그래 보는데, 요런 그림 나오면, 예, 지금은 좀 돌렸는데 만약에 내일 다시까지 내려온다 5천 초반으로 뭐죠? 매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에스텍파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죠? 바이오 회사가 오늘 좀 많이 이제 바닥을 치는 모습이에요. 에스텍파마는 제가 보니까 어디 갔냐? 여기 좀 적어놨었는데, 예. 에스텍파마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회사는 실적 뭐 15 났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영양, 동화약품 뭐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에스텍파마 이게 옛날에 잠깐만 원료약품이죠. 원료약품 API라고 이야기하는데 API 맞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등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군요. 이런 회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덩치가 작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회사들은 매출 천억 나기 쉽지 않죠. 예, 실적도 사실 별 볼 거 없습니다. 예, 17년도 25억 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2억이면 뭐 말도 하기 싫은 거죠. 예, 말도 하기 싫은 건데 저한테 메모된 게 별로 없어요. 2014년도 9월 이후로 제가 매매해둔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5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인가요? 예, 그럴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자, 수급 보죠. 이건 아니야. 예, 이런 수급은 아니야. 예. 갑자기 특히나 금융투자자들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배워두세요. 금융투자는 냄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식들 믿고 들어가다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제가 보니까 에스텍파마는 뭐 재료는 별로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없죠. 없습니다. 여기 뭐 하나 있나요? 작년도에 마약성 진통제, 예, 마약성 진통제로 움직였나요? 마약성 진통제는 비보정 그런 쪽인데, 봅시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예, 월봉인데요. 최근 한 9년간의 플로를 알 수가 있죠. 작년도 17년도 후반, 18년도 초반, 그리고 3월달 바이오주 붐에 비해 가지고 타 종목 대비해서 약했다는 것은 그렇게 시장의 크레딧이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상 5월선에 이제 닿았으니까 월봉의 시가 8,670원을 지지선 잡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뭐 대략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또 주봉에서 여기서 뭐 매물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급하게 버틸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계속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못 가요. 예. 일단은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봉 한 2개 정도는 봐야 됩니다. 2개 정도 봐가지고 2개 정도 보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좀 다릅니다만 한올바이오처럼 양봉으로 쭉쭉쭉 가면 이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음봉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보유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런 힘은 양봉으로 가는 거. 제가 지금 맨날 웃고 있는 유비커스 홀딩스처럼 작살났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가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에스텍파마는 한번 이렇게 툭 시도한 겁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종목이 좀 변동성이 커요. 그죠? 이렇게 솟았다가 막 확 때려버리죠. 대개 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얕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보면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라 그런 단점이 있어요.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장점은 주가 변동성이 안정적인데 단점은 뭐예요? 어떤 놈이 확 팔아버리면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는 되게 긍정적이나 오늘 기계에 잡히긴 잡혔는데 뭐 그닥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회사예요. 이게 신규주라 제가 메모는 해놨을 겁니다. 작년도 11월 23일 날 15,000원에 상장을 했는데요. 15,000원, 그럼 15,000원에 딱 꺼놔야 되죠. 예. 그럼 상장가 미치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 기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사실은 계속 잡힌 건 있어요. 투신 쪽하고. 근데 이게 그래프로 보아야 되는데 그래프로 보면 아직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도 보면 훅 들어왔다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주가 빠져버리고 또 훅 들어오다가 훅 때리고 다시 훅 들어와가지고 과연 이거를 양봉에 달라붙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죠.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차트에서는 중요한 게 신규주들은 제가 말하는 신규주의 기준은 뭐냐면 상장하고 1년 이내를 신규주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공모가 올라갈 때는 지금 저항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는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밀리든 말든 보면 되는데 또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기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슈팅을 하다 툭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지금처럼 지금 보면 시가 있죠. 얼마니 너? 14,300원이죠. 그러면 시가를 딱 지지한다 싶을 때는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슈팅이 났을 때는 따라붙지 마요. 예. 어차피 올렸다가 애들 다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시가를 딱 지지한다. 예, 14,300원쯤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얘가 15,000원을 가잖아요. 그때는 저항이 아니라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는 오늘 푹 움직인 게 없잖아 있는데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갔다가 다시 이 시가를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넷패스는 아유 들어 사지 마세요. 제가 진짜 못 먹었어요.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가 사실 이게 넷패스를 기관 로봇 들어오는 거 보고 왜냐하면 이게 좀 빨리 들어왔었어요. 보세요. 1월 중순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중순에 이미 이제 로봇이 떠가지고 로봇이 떠도 무조건 먹는 거 아니에요. 잡았는데 1월 18일 정도에 잡았는데 더럽게 안 가요. 예, 6달인가? 예. 요때 잡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21일 정도에 좀 무겁습니다. 예. 이 옛날에 FS가 예, WLP라고 이야기하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기관들은 최근에 사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무식하게 들어오죠.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들어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외국인들이 빨리 팔기 때문이죠. 이 새끼들이 뭐 이빨 사긴 사는데 파는 것도 세요. 이 외국인이 없었다면 괜찮은데 잡히죠. 예. 열심히 사는데 연기금도 사고 좋아. 연기금 사고 투신 사고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파니까 천천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사기는 계속 살 거예요. 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기는 살 거예요. 근데 넷패스 월봉을 보면 이 주식이 얼마나 지겨운 주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하시는 분은 뭐 보유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라리 엄봉에 사야 돼요. 5월선 전후에서. 그리고 지금 공략한다면 여기 엄봉이 좀 깊죠. 그래서 여기 그렇죠. 11,100원, 200원은 손절수는 작고 많이 못 먹을 거예요. 대신 팁은 드렸어요. 그게 넷패스입니다. 종목마다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그 특징이 있어요. 에이스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바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예. 에이스테크는 어제도 이전 영상에서도 잡혔던 거예요. 예, 5G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바로 벗긴다고 보다는 일시적으로 벗겼다가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공방에서 이수페타시스 잠깐 이야기 드렸잖아요. 6,350원에 붙어도 된다고. 예, 근데 탄력은 크지 않다고. 예,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붙어 갖고는 못 먹어요. 차라리 그냥 전고점 6,000 얼마니 너 6,080원인데 그냥 갔다 오라고 해요. 거의 이 가볍잖아요. 예. 월봉 보면 더럽습니다. 이거 못 느끼시나? 이게 뭐야 이게 월봉이 지그지그지그 파도 치면 이러면 생각보다 영매매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매매해야 되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어. 예를 들어서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산 놈 또는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산 놈은 죄송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수익 실현의 기회를 찾아간다. 예, 그게 빠릅니다. 좀 길어지네요. 파트론은 바이오입니다. 예.
펩트론은 바이오라 뭐 지금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파맵신도 마찬가지고 2단에 있는 울릭스도 마찬가지고 울릭스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기관들 여기 보면 지금 점선이 기관이고요. 파란 선이 외국인인데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훅 들어오죠. 훅 들어오는데 여전히 좀 보유 관점 유지하고요.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장중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왜요? 바이오주가 이런 시가총액 4,000원짜리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차차 왜 괜찮은지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보유 오히려 사도 됩니다. 그럼 올릭스도 같이 볼게요. 크린 사이언스는 제가 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터라고 바로 이 앞 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갔다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살 좀 챙겨야죠. 이제 투자가 제가 좀 추천해가지고 제법 한 달 정도 갖고 계신 분한테도 제가 조금씩 그냥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넨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미 이제 여기서는 못 붙어요. 못 먹어요. 정확한 이런 꼬리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봉이 나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라서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수익을 좀 챙겨가는 좋고 정다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잡히는데 솔직히 손은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적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요거는 뭐 오늘의 수상한 종목이나 이런 데서 한번 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회사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라 780억인데 핸들링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잡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말씀드리기 나을 것 같습니다. 웹캐시는 왜 자꾸 잡히는 거야?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안 돼.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 10일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아까 조금 영상을 좀 들어보면, 그래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가 원래 보면 2월달은 바이오주를 좀 안 갑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바이오는 적자 바이오 말이에요. 물론 바이오가 적자가 많은데, 작은 애들요. 이렇게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좀 사고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잡주 바이오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상 지금 2월 달에는 같은 바이오주 중에서도 뭐 어떤 회사의 우회 상장, 우리는 보통 이제 있어 보이게 말할 때는 백도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회 상장했을 경우에 그 모회사가 최소 실적이 나오는지를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